농둥이 형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 주식 가운데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그런 섹터와 그런 업종 차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볼 때 일봉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반드시 그 주봉도 혹은 월봉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괜찮은 업종이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았을 때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를 많이 이렇게 업종별로 했는데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최근에는 그 5G 5세대 이동통신 내년이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2차 전지 관련주와 전기차,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수소차, 그리고 풍력, 태양력, 이 신재생에너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삼성,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이미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당분간 더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 연료 전기차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거는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를 제가 평소에 보는 크레온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있죠? 자, 최근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주봉도 볼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점을 좀 이렇게 올리고 있긴 하지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아래에서 충분히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만큼 수급이 들어왔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향의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죠. 작년 2017년 여름부터 해서 계속 저점을 잘 잡아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삼각 패턴, 여러분들 이 삼각 패턴 아시죠? 잘 모르시면 어떻게다 제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돌파하고 난 뒤에 살짝 지금 눌림을 주었지만 이 저항이었던 이 선이 지지를 받고 이제는 올라갈 만한 충분한 타이밍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주봉을 한번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그죠? 에너지를 충분히 응축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해서 어, 여기는 오버슈팅이죠. 해서 했는데 여기 역대급 밑에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쓸데없이 엄청 길죠. 그러면서 빵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밑에 저점에서 우리가 시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요? 이렇게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일진 다이아를 보았고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는 음, 전기 소재 부품의 아이고 전기 소재 부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크고요. 에코프로. 자, 최근 에코프로는 저점에서 많이 올렸죠. 올려서 지금 현재는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껄떡대고 있긴 합니다. 보시면요. 최근 윗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저점을 올려가면서
공략을 하면서 고점인 45,000원을 다시 재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물론 내려갔었죠. 그렇지만 아마 다시 올릴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역대급. 여기 보시면 여기 올릴 때 그동안 없었던 그 큰 거래량이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45,000원을 지금 두드리고 있죠. 이 박스 안에 지금 속해 있고요.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28,800원을 지지를 해 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뭐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62평선이 보이시죠? 이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잘 타고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회사 중에도 우리가 볼 만한 게 많은데 지금 사실 제약회사는 어중이 떠중이가 지금 섞여서 사실 여기서 정말 괜찮은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시가총액도 만만치 않게 크고 그 다음에 그 매년 오랫동안 그 영업이익을 제대로 탄탄하게 내고 있는 우량주, 대형 우량주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유한양행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고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제약주가 최근에 이제 좀 밀렸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땠다? 2016년 12월부터는 충분히 이렇게 잡아주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번에도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어떤 매수의 기회를 잡고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 18만, 30만 원짜리 여기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두 번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었죠. 자, 이번에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한 38%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게 하방으로 깨지고 내려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지켜봐도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삼성자가 들어가면 뭐든 잘 움직입니다. 삼성. 근데 최근에 삼성이 어디로 눈독을 들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도 이제 바이오에 눈을 떴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120선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잘 올라가다가 뭐 재무에 관련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폐가 돼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살짝 누르고 지금 다시 올립니다. 주봉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게 지금 올렸고요. 올리다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두 번 제대로 딛고 난 뒤에 다시 추세를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은 60만 원도 탈환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삼성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대장주다 보니 이 친구도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5G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죠. 자, SK텔레콤이 어쩌면 굉장히 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봉의 흐름은 많이 올랐어요. U자형으로 쫙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R&E로 움직임 폭이 굉장히 크죠.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현재. 얼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더 깨고 올라갈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깨고 올라간다면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리고 풍력에 있어서도 대장주는 OCI죠. 죄송합니다. 태양광.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어떤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얘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저점에서 이제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저점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최근에도 저점을 찍어서 올렸죠. 그죠?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네. 보통 이런 차트들은 60선과 122평선을 함께 보면 더 좋을 거예요. 더블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갔지만 61선 이평선과 122평선 사이에서는 한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차트들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물벽이 많이 있겠죠. 뭐 요까지 정도 안전하게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말고 풍력 중에 대장주라고는 CS 윈드가 있죠. 자, CS 윈드도 최근에 내려갔다가 작년에 시세를 두고 더블 천장을 만들고 더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으나 이 저점을 잘 올려서 유지하다가 지금 꽤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4만 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은데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결국에는 4만 원을 뚫게 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눌러준다면은 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OCI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60선과 120선 사이에서는 한번 뚫었다가 여기서 두 번 정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보였죠. 자, OCI도 마찬가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그 포털 사이트 1위죠. 네이버는. 그리고 NC소프트는 물론 우리나라 최고 게임 대장주인데 이들의 차트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오르는 것 같다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일봉을 보았을 때는 아유,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주봉으로는 꾸준히 저점을 올리고 올랐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88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차트입니다. 이게 선을 이렇게
그은 것보다 뭐 이렇게 긋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뻐 보이네요. 딱딱 맞아 떨어지고. 저 이런 거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점을 깨지 않는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 주죠. 최근에도 지금 밀렸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 계속 지금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구간 혹은 좋은 매수 타이밍의 어떤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여기도 곧 탈환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이버 우리 핸드폰 사용자들은 딱 키면은 그냥 항상 네이버가 먼저 이렇게 보여지게 되도록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NC 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소프트 최근에 아래로 찍었다가 V자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를 길게 한번 볼게요. 자, 깔끔하죠,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2014년부터 해서 쭉 올렸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이런 느낌이에요. 주봉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핸드폰이 느리네요. 노트 9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자꾸 명분을 자꾸 찾고 있는 중인데 노트 9, 노트 9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상승의 흐름에 있는 상승의 추세는 어떻다? 저점에 선을 그어서 저점을 높이는 게 상승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동영상 만든 거 불편하시더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될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십시오. 여기도 오른쪽 짝꿍댕이로 조금 올리면서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죠. 삼각 수렴하는 패턴이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저항을 맞던 게 그죠? 저항이었던 이 선이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밑에 선은 잡아주고 있고요. NC 소프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트들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차트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최근에 유가가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오일뱅크, S오일, S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름이니까 S오일 보시면은 어떻다? 우상향이다. 그것도 정직하게 우상향이다. 사실 우리가 공략을 이런 데서 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좀 늦었다. 그렇지만 이런 차트들을 후보로 여러 가지 놔두고 항상 차트를 좀 둘러봐야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S51도 최근에 잘 오르다가 이렇게 추세를 잠깐 이렇게 이 추세를 뭐라 그러죠?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이 패턴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패턴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까딱까딱까딱 그리고 다시 오르는 패턴. 이 패턴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이거 네이버로 검색하셔서 상승 패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한 뭐 3개 많게는 한 뭐 8개 정도, 6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패턴들만 잘 외워 놓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선을 그어 가면서 이거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가를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가는 저는 이걸 좀 예상을 했었어요. 오를 거란 예상을. 왜냐하면 예전에 그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렸어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보시면은 그 역 헤드 앤 숄더라고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만큼 내려간 것만큼 그죠? 요 선과 요 선을 연결해서 요만큼 해서 여기서 요만큼 같은 길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그런 상승 패턴 이게 패턴인가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패턴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다시 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있는데 또 올라간다고 봤을 때 혹은 80까지는 최소한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유가 관련주가 좋습니다. 비행기 항공 관련주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유가가 오르면. 그렇지만 또 비행기 항공 관련주는 또 유커들 여행 기간이라든지 혹은 또 이게 환율에 또 이게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항공주는 좀 사실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어쨌거나 유가와 관련돼 있는 S-오일 같은 그런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봉과 월봉까지 이렇게 보면서 또 거래량이 많이 실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차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